예, 섹션 다섯 번째, 가상기억 장치와 인터 리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상기억 장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디스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억 장치가 요만한 거죠, 사실. 이게 더 크죠? 이게 뭐 500기가라고 하면, 이게 뭐 2기가, 3기가 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메모리, 주기억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주기억 장치는 작고, 이 디스크에 크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린 주기억 장치 프로그램 하나만 실행되는 게 아니죠. 여러 개를 실행해서 나눠 써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컴퓨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운도 받으면서 음악도 듣고 워드 작업을 가능한 세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멀티타스킹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로그램도 이게 세 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게 A 프로그램이고 이게 B 프로그램이고 C 프로그램이라고 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A 프로그램, B 프로그램 들어갈 공간, C 프로그램 들어갈 공간이라고 하죠. 그럼 이 프로그램이 다 여기 어떻게 올라가? 올라갈 수가 없죠. 크기가 작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기억 장치만 가지고 프로그램은 주기억 장치에 다 올라와야 합니다. 다 올라오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다 올릴 수가 없잖아. 올리면 좋겠지만 메모리가 너무 커지죠. 비용이 너무 비싸게 되고 컴퓨터가 너무 가격이 비싸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죠. 이 B라는 프로그램, A라는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이 여기 다 올라가야 실행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그 계산기 구조 책만 보면 되지. 내가 만약 학원에 가서 이 수업을 듣는다고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나 운영체제 과목에 책을 뜯어서 들을 일은 없잖아요. 책 한 권이 전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당장 필요한 것만 올렸다가 교체하면서 실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다 올릴 수가 없다. 왜? 지금 프로그램은 한순간에 하나만 딱 수행되는 거지 전체가 올라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프로그램을 잘라냅니다.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크기로 잘라내는 이거를 뭐라 그래? 페이지라 그래. 페이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잘라내요. 4개라고 합시다. 그럼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 하나에 내려갈 수 있는 게 4개의 페이지라 그래. 4개의 페이지 프레임이라 그러죠. 그러면 여기다 번호를 매겨야 될 거 아니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매기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해. 그러면 이 메모리를 여기다 올립니다. 실행을 하겠죠. 여기다가 첫 번째다 실행을 해. 또 두 번째 것도 올려. 세 번째 거 올려. 네 번째 거 올려. 다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올라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당장 필요 없는 거 빼버리고 다섯 번째 올립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복잡은 하겠지만 아무리 큰 프로그램에도 실행에 가겠죠. 그래서 이 주기억 장치에 올라와야 되는 것을 디스크에서 직접 이용한다 해서 이거를 가상 기억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용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상에서 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자기네끼리 올렸다 내렸다 합니까? 제가 이걸 많이 어떤 거로 비교하냐면 배구 경기와 비교하거든요. 배구 경기는 얼마냐면 6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구 코트에 뛰는 선수들이 6명이 뛰잖아. 후본 선수까지 한 포함해서 후본 선수 14명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당장 필요한 공격수가 필요하다면 교체가 일어나잖아요. 맞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긴 4명이 주전이네. 여기는 이제 뭐 16명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들락날락 교체하면서 실행하는 거라고요. 필요한 거. 이건 이제 교체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이렇게 교체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스와핑이라고 합니다. 스와핑. 가상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와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 페이지와 서로 교체하면서 실행하는 행위 자체를 스와핑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교체가 필요할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4개 페이지가 올라갔어요. 그럼 내가 5번 페이지 올라가려는데 올리겠지, 뭐 올릴 수 있겠지. 그러면 자기네끼리 올려? 6명이 뛰고 있는데 공격수가 필요해. 그래서 4명, 1명을 교체하고 싶어요. 배구 경기라 한 이유는 교체가 가능하죠. 축구나 농구 이런 거는 한번 교체가 되면 다시 들어올 수 없지만 배구 경기는 들락날락 할 수 있거든요, 선수가. 그러면 들어갔어요. 나왔어요. 그럼 자기네끼리 당연히 누가 있어요? 심판이 있고 심판이 기록부에다 뭘 적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올라내리고 올리고 하는 정보가 있을 거라고 그걸 기록하는 테이블이 존재하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페이지 사상 테이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바로
가상기억 장치와 주기억 장치의 매핑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페이징 기법이라고 하는 거고,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똑같은 크기로 잘라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면 그걸 세그먼트라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세그먼트. 만약에 여러분 교재를 제가 여러분 딱 정확히 10장씩 뜯어서 저 수업을 들으세요. 그럼 페이지죠. 그런데 과목이 딱 어떻게 돼요? 이렇게 10장씩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죠. 섹션도 그렇고 과목도 그렇고 그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입력 기능, 출력 기능 이런 기능들이 있다면 그 기능들은 똑같은 크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크기에 맞춰서 메모리를 좀 효과적으로 쓰자가 세그먼트예요. 그다음 페이지 폴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필요한 페이지가 3번이야. 아, 나 3번 페이지가 필요해. 있어요, 있어? 없어요? 우리 건들지 않았죠? 3번 페이지가 있네. 이럴 땐 뭐야? 히트, 성공이라고 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8번 페이지를 사용하고 싶어요. 8번 페이지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자, 8번 페이지 올라간다. 여기다 기록해주고 8번 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바로 페이지 폴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행하고자 하는 페이지가 주기억 장치에 존재하지 않다면 그것은 페이지 폴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공격수가 필요한데 여기 없네. 귀찮지만 심판한테 손들어서 교체 사인을 주고 심판이 허락하면 관중들은 짜증나잖아. 재밌다고 해 또 교체하냐고. 시간이 많이 걸려 짜증나.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래. 페이지 폴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기억 장치에 사용하려고 하는 페이지가 없을 때 페이지 폴트가 발생된다. 물론 이거는 운영체제 과목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스트레싱이라는 게 존재해요. 스트레싱이라는 건 뭐냐면 너무 교체가 많이 일어나는 거야. 이 심판이 자꾸 교체만 하는 거야.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면 점점 뭐야? 경기를 안 하고 맨날 교체만 할 거 아니야. 너무 교체가 기술이 떨어져가고 너무 교체가 많이 되면 실제 수행을 안 하고 교체하는 너무 시간이 뺏겨서 성능이 점점점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스트레싱이라고 한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상기억 장치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자, 일단 목적은 뭡니까? 주소 공간의 확대가 목적이죠. 주기억 장치는 작고 하드디스크는 크고 큰 프로그램 올리기 위해서 이걸 확장해서 쓰기 위해서 보조기억 장치인 디스크를 주기억 장치처럼 쓰는 것이죠. 기술은 굉장히 복잡해요. 단지 이거예요. 속도도 너무 느려요. 그렇잖아요. 프로그램이 다 올라와야 주기억 장치 실행이 빠른데 여기에 존재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교체하면서 실행하니까 느리고 기술도 복잡하지만 단 원하는 게 뭐죠? 아무리 큰 프로그램도 다 실행할 수 있다는 주소 공간의 확대가 주 목적이죠. 보조 공간 기억 장치죠. 여기 주소 공간을 보고 명령을 만드는 방식이다. 소프트웨어 실행이 가능한 것이고요. 보조 기억 장치는 직접 접근이 가능해야지 순차 테이프 같은 건 안 된다는 거지. 테이프는 어떻게 돼요? 직접 이미 접근이 안 되잖아. 내가 읽고자 하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상 주소를 실제 주소로 변환하는 사상 테이블이 필요하다는 그런 거죠. 아닌 거를 찾아라. 특징 얘기했죠. 사상, 그 다음에 페이징, 우리가 페이지 기법을 말하는 거고요. 세그먼트는 페이지, 블록에 그 디스크에 존재하는 이 페이지를 프로그램을 똑같은 크기로 잘라서 운영하는 것을 페이징. 다른 크기로 잘라서 운영하는 것은 그러니까 페이지가 다 똑같아. 크기가 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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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K 다 똑같아. 이건 페이징. 페이지가 아니고 4K, 뭐 8K, 5K짜리도 있으면 이건 뭐야? 세그먼트. 그 중요한 핵심은 분류가 똑같아. 블록의 크기가 같지 않아. 페이지 폴트는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가 참여되는 인터럽트로 페이지 폴트에 왔으면 이동 중단하고 해당 페이지 주기억 장 페이지 폴트는 뭐다? 주기억 장치에 지금 현재 사용하려고 하는 페이지가 없을 때 인터럽트 발생시켜서 수행하는 거죠. 스태킹, 가상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 희생 페이지를 결정해서 보조 격치 이전에 위치시키고 새로운 페이지에 이전된 곳에 위치하는 과정을 말하죠. 지금 내가 당장 필요 없어. 주기억 장치에 여기 있었는데 다시 원위치 시키는 행위 자체를 스테이킹이라고 그러죠. 배구 경기 하다 너 이제 들어가 네 자리에 앉아 있어. 교체됐으니까. 스테이킹. 스트레싱은 뭐예요? 접근 횟수가 너무 많아. 너무 교체가 많어. 교체가 많다고. 배구 선교에서 너무 교체가 많어. 배구 경기 언제 할 거야? 성능이 점점 떨어 실행이 잘 안 돼. 이런 현상을 우리는 스트레싱이라고 한다. 이해되십니까? 예, 세 번째 가상 주소를 실 주소로 변환해야죠. 그러니까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에 이걸 잘라낸다 그랬죠? 이것이 페이지라 그랬고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 실기억장치 어떤 특정 영역, 이게 A 프로그램이라면 A 영역에 나눠진 요거를 우리는 페이지 플레임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번지는 실주소고 여기는 가상 주소잖아요. 그럼 이것을 서로 이렇게 매핑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주소 변환이 같은 주소가 아니니까 이것이 더 큰 용량을 갖겠고 이건 적은 용량을 갖겠죠. 서로 매핑시키는 사상 테이블이 뭐라 그랬어요? 페이지 사상 테이블이라고요. 이 사상 테이블의 관계를 가상 주소로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페이지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이라면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라는 거고 어떤 특정 위치에 2번에 이 정도 떨어진 곳이 한 13바이트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한다? 가상 주소는 2번 페이지고요. 거기는 13번째 바이트에 떨어진 곳이다. 여기에 A라는 블록이 존재한다. 이걸 이제 프로그램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메모리 가져와서. 그럼 페이지 단위로 옮겨오니까 실제로는 이걸 전체를 다 가져와야죠. 그리고 이 부분을 실행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13번째 떨어진 곳이다. 그러면 이거를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끌어올려서 어딘가에 놓아야 될 거 아니야. 놓고서 여기서부터 13번째 떨어진 곳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실행이 될 거 아닙니까? CPU가 와서 실행할 거 아니야. 그 정보를 바로 페이지 사상 테이블의 정보 갖고 있을 것이고 이 정보를 갖고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니까 이 가상 주소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변이 혹은 가지거리 혹은 디스플레이 먼턴 옵셋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거기서부터 얼만큼 떨어지느냐 이것이 이제 가상 주소고요. 실주소로 변환하는 방법은 이게 매핑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지 사상 테이블이죠. 페이지 번호가 2번 페이지고 블록 번호는 5번이다. 그러니까 2번 페이지에 블록 번호가 5번이니까 5번 블록에다 올린 거죠. 이게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디스크고 하나의 프로그램인 걸 이해하셨죠? 이것이 주기억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요 프로그램이 어디로 올라와야 돼? 여기로 올라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사상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페이지 인 서로 교체하면서 하는 건 뭐라고? 스와핑이라고 그랬죠. 이게 페이지 인, 이건 페이지 아웃, 이건 다른 말로 스왑 인, 이건 스왑 아웃. 그래서 이거를 스와핑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사상 테이블에서 2번 페이지에 블록 번호 5번이니까 그쪽에 올려놓고 2번 페이지에 13번 블록에 위치하니까 13번 바이트가 떨어진 곳에 위치하니까 거기에 있는 블록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 실 주소는 5번 블록이가 요거죠. 요런 부분을 서로 사상시켜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실 주소, 이거는 가상 주소, 디스크에 있는 거, 이건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 해서 서로 매핑을 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가상 기억 장치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계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64의 주소 공간이라는 것은 가상 기억 장치의 용량이 얼마라는 거예요? 64K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기억 장치라고 하는 것은 주기억 장치에 사용하는 용량이 4K라는 거죠. 그러면 한 워드가 512라고 그랬어. 512. 512는 어떤 거죠? 여기 한 블록이 페이지가 510이래요. 그럼 510이면 2의 몇 승이죠? 9승이죠. 64K는 어떻게 됩니까? 64K는 2의 6승에다가 2의 10승이니까 2의 16승이지. 그러면 나누면 뭐를 한 블록기가 2의 9승이니까 얼마예요? 2의 7승이죠. 아, 그러니까 뭐야? 128개의 블록이 있네요. 이게 몇 개다? 아, 128개로 블록이 페이지가 분할됐다는 얘기입니다. 4K는 어떻게 됩니까? 4K는 4는 4K는 2의 2승 곱하기 2의 10승이니까 2의 12승이지. 2의 12승에서 나누기 뭐야? 블록의 크기가 똑같아야 돼. 이 블록과 이 블록이 똑같아야 돼, 당연하게. 그러니까 2의 9승이니까 얼마야? 2의 3승. 아, 8개로 나눠져 있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개로? 페이지 플레임은 페이지가 몇 개 있어요? 8개로. 여긴 몇 개? 128개로. 여긴 몇 비트면 돼? 주소 표현이? 3비트면 되죠? 8개는 3비트로 표현하면 되고 얘는 몇 비트로? 7비트로 주소 표현을 하면 되죠. 가상 주소는 7비트, 실 주소는 3비트면 되고 블록에서는 몇 개? 128개, 여기는 몇 개? 8개.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하고 요거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 문제가 출제가 됐던 겁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예.
네, 두 번째 메모리 인터리빙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되죠. 설명했을 때 이게 뭔지 찾는 거고, 그 다음에 특징이 나오겠죠. 자, 여기가 주기억 장치예요. 그 다음에 CPU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 라인이 이렇게 주소 라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데이터를 읽어올 때 한 길을 통해서만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순서를 매겨서 1번, 2번, 3번, 네 번째를 가져온다는 것은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4초가 걸린다고 하자고요. 너무 느리다. 왜? CPU가 너무 처리 속도가 빠르니까. 이런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쓰는 게 캐시도 하나의 역할을 하죠. 이렇게 하지 말고 기억 장치를 이렇게 모듈화 시키자 이거죠. 모듈화 시키자. 뱅크화 시키자. 모듈화 시키자. 뱅크화 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뱅크. 그래서 CPU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가닥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연결해 주고 여기도 연결해 주고 여기도 연결해 주면 내가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시간이 1초잖아요. 1초, 1초, 1초니까 절대 시간이 4초겠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빨리 처리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1초 안에. 4번 4초를 걸릴 수 있는 걸 1초에 처리하고 싶다면 자,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시점에서 얘를 출발 시점에서 얘도 이만큼 가져오는 거지. 얘는 이만큼 가져오고 이만큼 가져오면 1초는 아니더라도 한 1.5초에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한테 명령해서 가져오는 과정에서 얘도 가져올 수 있고 얘도 쉽게 출발하고 좀 늦게 출발하면 얘게 도착와서 쌓는 순간에 또 와서 도착할 거고 또 와서 도착할 거고 또 와서 도착할 거니까 이거보다 훨씬 개선되겠죠. 이렇게 뱅크화 시켜서 메모리를 접근하는 방식을 인터리빙이라고 하는 거죠. 독립된 모듈로 두 개 이상을 나눠 연결하고 그러니까 네 개로 나눠서 각각의 독립된 모듈의 메모리를 번갈아가면서 연속적으로 액세스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CPU의 처리 속도에 비해 사이클 타임이 오래 걸리지만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뱅크하고 모듈화 시킨 메모리다 그러면 무조건 인터리빙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림상에서 보면 이렇게 뱅크화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했으면 이렇게 출발해서 오면 얘는 이 정도 오고 얘는 이 정도 오고 얘는 이 정도 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데이터를 받아내거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자, CPU 10분할 해서 시간 분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 시간 차르게 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M1, M2 이거 모듈화 시켰다는 거. 번갈아 가면서 즉 CPU의 1클럭이고 4클럭이면 4초면 CPU의 3클럭 시간을 낭비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에 따라서 4개의 모듈을 모듈화 시켜서 뱅크화 시켜서 1클럭 중에다 차례로 신호를 가한다면 지금처럼 차례로 신호를 가한다면 1클럭마다 차례 인출하게 되어 1클럭에 도착하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확히 이제 1클럭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1초에 딱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 클럭을 1초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이제 인터리빙을 이해했으니까 특징을 정확히 살펴봐야죠. 캐시 기억 장치에 사용을 하고 DMA라고 하는 건 직접 어세스 이건 뒤에 나옵니다. 전송 장치에서 많이 사용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모듈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특징이죠. 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아까 하나로 했다면 이놈 가져올 때 이놈 기다려야 돼. 이놈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줄일 수 있다는 거고 단위 시간당 명령어 수를 증가시킬 수 있죠. 이것이 데이터가 아니고 명령어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드레시만큼 거의 동시에 접근이 가능하다.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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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거의 동시에 수행되는 느낌을 갖게 해준다는 얘기죠. 시간 분할을 이용한다. 자, 요 특징이 아닌 거 설명이 옳은 거 이제 찾는 문제가 출제됩니다.